안녕하십니까. 포사이트 김지원 원장입니다. 경제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강의 시리즈입니다. 이번에는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외 투자를 하는 사람이나 아, 해외 상거래 수출입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나라의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모두에게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 중요도에 비해서 비교적 이에 대한 원리나 그 환율이 결정되는 배경 등에 대한 설명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IMF 외환 시기에 그 아픈 기억을 좀 불러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IMF 외환 시기는 1997년 12월 달에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에게 환율의 중요성과 그 외환 보유고의 중요성 등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1년 미만의 외채가 1천억 달러에 달하고 외환 보유고는 겨우 한 220억 달러 정도로 두 달치의 수입 결제를 감당할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불어닥친 동남아시아의 외환 위기가 한국으로 확산되면서 IMF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10월 말에 거의 한 900원에서 920원, 25원 정도 오락가락하던 환율이 급기야 1998년 1월 달에는 1960원대에 이르는 그런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수입은 1년 사이에 마이너스 35% 정도 격감하게 되고 수출은 환율이 절하돼서 가격 경쟁력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3% 정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 5%였던 것이 마이너스 5%로 급락하는 그런 시기를 맞게 됩니다. 물론 그 시기에 콜금리도 12% 정도 하던 것이 25% 정도로 급등하게 되고 물론 피크 시기에는 30%를 넘어가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4%대에서 거의 7.5%로 급등하게 되죠. 우리 국민 소득은 명목 소득으로 12,400달러에서 1998년에는 8,300달러로 급락하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결국 국가의 달러 외채는 원화 기준으로 보면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고 수입업자는 비싸진 수입 제품 가격 그리고 원자재 가격으로 사업을 포기할 정도에 이르고 수출업자들은 또 비싸진 원자재 값, 부품 가격으로 이것을 제품에 바로 증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지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들은 사업 부진 그리고 높은 부채와 높은 이자로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물론 정부는 더 어렵죠. 정부는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과 높은 물가 상승, 높은 이자율, 기업 파산 등으로 98년도 초반에 우리가 위기에 몰리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우리 귀한 경험을 하게 되죠. 금목이라는 것을 통해서 온 국민이 하나 되는 귀한 경험을 겪기도 합니다만 우리에게 그 IMF 외환위기는 엄청난 아픔이었죠. 인구의 10%가량이 금모기에 참여해서 그 외환 보유고가 40억 달러 정도 되는 시기에 금모으기로 22억 달러라는 큰 돈을 국민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만 그 경험에 비해서 우리에게 IMF는 너무 아픈 그런 과정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경험을 되살리면서 환율의 중요성,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A부터 G까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왜 환율이 중요한가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국제사회에서, 국제금융에서 기축통화는 무엇이며 그게 왜 달러화인지 그리고
최근에 그 흔들리는 달러화의 그 기축 통화로서의 앞으로 미래는 어떤지 전망해보고, 그리고 원 달러 환율은 우리 달러 환율과 어떻게 다르게 결정되며 왜 요즘 원화 환율이 이렇게 절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투자가나 기업가, 정책금융가, 정책 담당자들은 무엇을 주의해야 되나 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문화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지고 첫 번째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국제 상거래 원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원화의 환율의 등락이 수출입에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환율이 상승한다. 원화가 약세로 갔죠. 그렇게 되면 수출 가격이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해외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높아져요. 그러나 반면에 수입하는 사람에게는 수입 원가가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낳겠죠. 물론 이 환율이 반대로 움직여서 환율이 하락한다. 원화가 강세로 갔을 경우에는 수출 가격이 도리어 높아져서 경쟁을 잃게 되고 수입하는 사람은 수입 원가가 떨어지게 된 그런 결과를 낳겠죠. 동시에 이 환율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서비스나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동일 상품이라도 그걸 달러화로 바꿔보면 나라 간의 가격 비교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둘째, 왜 중요하냐 하면 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환율은 외국인 투자가에게는 투자 자금을 집어넣을 건지 회수해 갈 건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환율 상승이 예상되면 당연히 자산을 매도하고 자금을 회수해 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 결국은 자본 유출로 이어지겠죠. 그러나 거꾸로 환율이 하락해서 워낙 강세가 예상된다고 그러면 국내 자금을 투입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결국 자본이 유입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어요. 동시에 이 환율이라는 것은 해외 투자 시에 우리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환율의 등락률이 투자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났는데 환율이 만약에 다시 하락해서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됐을 경우에는 수익률이 도리어 더 높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해외 투자를 했는데 우리의 환율이 원화가 강세로 가면 거꾸로 우리 투자한 사람이 투자 수익률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 다음에 셋째로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이 환율이 나라 경제정책 결정에 중요한 관리 변수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환율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금리에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죠. 환율이 예를 들어서 상승해서 약세로 간다 그러면 수입 물가가 상승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거꾸로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 물가가 낮아져서 그리고 물가가 안정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물론 금리와 환율의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라 부행적인 성격이 강합니다만 때로는 환율 자체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금리와 환율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환율이 상승할 게 기대되면 환차손을 우려해서 국내 투자를 지연시키거나 회피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환율을 요약해 보면 환율은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를 하거나 그리고 또 헤징을 하는 투자가뿐만 아니라 상품을 아니면 제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기업가들의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고 특별히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정책 담당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관리 지표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율이 결정되는 배경이나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투자를 하는 사람이나 기업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율이 왜 중요한가 시작이었기 때문에 좀 지루하고 뭐 우리가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는 기축통화는 무엇이며 그게 왜 달러화인지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